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에다 끌어내가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이제 나라가 여기까지 추락했는데 지금도 뭐 책 팔면서 책 장사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의식은 내가 보기엔 문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우리가 안보인대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 차관급 공직 또 그것도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이 자리에 간 분위기 때문에 이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잦아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제 본인은 뭐 본인의 유튜브나 뭐 예. 과거 발언을 지웠습니다만 그 요새는 뭐 이런 것이 지운다고 해서 영원히 삭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무한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이제 인사혁신처라는 자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네네. 공무원의 인사를 좀 관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주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또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막말 같은 그러한 과거의 좀 행태를 봤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지금 사퇴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이제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네. 사실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그 교육부 총리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인수위 없이 또 출범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인사 라인이 이렇게 세팅이 되기 전에 이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걸을 수 있는 걸 못 골랐다 이러한 면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또 출범을 했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사검증 팀이 구성된 다음에 임명된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서는 무자격인 분이 인사혁신처장이 이제 임명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 네.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면에서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의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내각 인사들을 향해서도 무능하다라고 평가했던 내용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네. 예. 이분이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네. 인사 파트로 오래 근무했고 이제 교보생명 이런 민간 기업에서도 인사 파트로 근무했고 또 인사 관련해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직전까지도 계속 이런 인사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사 분야 전문가이시죠? 공공부문이라든지 민간 조직에서 인사 파트를 오랜 기간 뭐 거의 계속 이 일만 해왔던 분이어서 이제 관련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인 신분 시절에 공직이 아닌 사인 신분 시절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나하나 토막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질이 없다 또는 무자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네. 지금 표현 자체를 보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어떤 그 주관적 평가라는 측면도 좀 있는데 표현 자체가 이제 뭐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조금 과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직자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난 김문수 전 장관과 지지자들을 비난한 발언도 좀 소환됐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은 국민 40%는 우매해져서 그렇게 지지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최 처장이요.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입장 밝혔는데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 전 의원님 이게 어떻게 사과로 받아들여지시는지요? 뭐 진정성은 굉장히 없어 보이고요. 네.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한 좀 파악이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이제 그 대선에서 41% 정도 되는 이제 국민이 김문수 후보를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우매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뭐 폄하 발언을 하고 또 좀 현 장관인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랄지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뭐 무능하다 이렇게 예. 뭐 어떤 그런 여권 뭐 야권 가리지 않고 이건 거의 막말성의 지금 발언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칭송 거의 뭐 위대한 뭐 지도자로 칭송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한 인사 기준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 아니라 이제 본인에 대한 충직함을 가지고 최고 인사 기준을 삼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런 아부성 발언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듣기 좋은 현 정부에 듣기 좋은 뭐 이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점철된 분을 이런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예.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 자리를 그렇게 임명을 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뭐냐 아부 그리고 또한 막말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최동석 혁신처장에 대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중한 것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이 좀 진퇴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치권 인사들 향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사법부를 향한 거친 발언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다음 날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구태다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조비대가. 예. 그 10명 예. 전부 다 탄핵해야 됩니다. 대법원 기능을 없애버려야 돼요. 대법원 해체라.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있어요. 네. 시민들이 할 일은 대법원을 우겨 싸서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으로. 그 사법부를 향한 부분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시를 좀 예. 떠올려 보면 당시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이 이제 회부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심리가 합의기일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네. 2차 합의기일이 바로 이틀 뒤에 잡히고 선고까지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됐죠. 속전속결을 넘어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진상에 대해서 아직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진상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를 주도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네. 그리고 또 어떤 대법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는지 이런 저는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있을 수 없는 사법 절차, 저는 그걸 사법농단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거칠게 평가한 면은 있는데 분명히 그 지점을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이 소위 말하는 인사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그 평가와 보상, 인사 혁신 이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어느 사람보다 전문가인 건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평가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전 의원께서는 또 올해 또 판사 생활 네.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예전에 뭐 지난한 그런 어떤 논쟁들은 차치하더라도 사법부를 향한 사인 시절에 최 처장의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전방위적이신 예. 것 같아요. 뭐 여권, 야권, 뭐 사법부 뭐 다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폄하 발언을 좀 하는데 네. 발언 수위로 뭐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부의 그래도 대법원이라는 사법부의 최고의 기관에서 이제 내린 그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물론 그 원하지 않는 뭐 이런 결과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죽는다. 뭐 조의대도 죽는다. 아주 뭐 명칭도 다 생략하고 조의대도 죽는다. 네. 그리고 이재명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다. 굉장히 거친 표현이거든요. 네네. 이런 면에서 이것을 그 대한민국의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 과연 이것이 적절한 발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러한 발언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좀 본인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다는 그런 좀 사법부에 대한 저는 진지한
사과가 좀 뒤따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 또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또 국민들에 대한 일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과거에 했었던데 이게 사과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관련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 다 비교적 신중 대응 분위기거든요. 두 분께 같이 여쭤보죠. 물론 전 의원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의 이 입장. 인사 관련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현재까지 보이는 것만으로도 네.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이나 또한 적합성은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퇴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그런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뭐 도덕적 하자 사실 이런 것이랑 좀 연결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말실수나 뭐 이런 것이 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뭐 그런 또 사회에 거친 비난이 있을 것이고 네네. 본인의 그 사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공식적인 어떤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도 아니고 저 차관급 인사하고요. 지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촘촘히 따져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은 되게 신중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고 차관급이고 그 전문성, 업무 능력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경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표현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대선 결과가 41%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라는 평가를 좀 과하게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사실은 그때 계엄과 내란의 한복판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 결과가 41%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국민들 자체를 그 지적하는 것은 뭐 적절하진 않지만 네.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소식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낸 담화문인데요. 북미 정상들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요. 북한과 대화가 열려 있다면서 손짓을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북미의 메시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저는 이 발표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봤는데요. 네.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 열어놓은 거거든요. 북미 관계에 대한 개선과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열어놓으면서 네네. 한편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제 조건이 아니고 그냥 그건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네. 그러나 북미 사이의 대화는 열어놓는 그 두 가지 지점을 좀 포인트로 봤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 미국과 대북 정책에 관해 소통하겠다. 북미회담 재개에 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남북 관계에 어떤 꽉 막힌 부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뭐 대결 구도로 일관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평화와 화해의 어떤 관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도 하면서 북미 관계의 어떤 이런 일정한 진전에서도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장관을 했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잘 풀어갈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북미 간 또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협상 물꼬를 트는 것은 뭐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비핵화 이 내용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다른 대화의 방식이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이제 네.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럴 의사는 없어 보이죠. 오히려 이제 당당하게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좀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그 장관 청문회 때도 보고 좀 실망스러웠던 것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장관 후보자가 몇 명 안 됐습니다. 말꼬리를 흐리고 오히려 좀 곤란해하는 그러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흑이라고 뭐 대답을 못하는 좀 이런 상황이 예. 과연 이 지금 북미 간의 이런 협상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뭐 존재감이랄지 아니면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이런 그 안보 의식이나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로서는 오히려 북미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즌 2 그래서 오히려 어떤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좀 그러한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북한에 대해서 유화책만 가지고는 오히려 그 북한의 핵 개발에 오히려 그 진전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지난 20-30년 동안 봐왔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 핵 보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방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그런 북미의 대화가 재개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질문들을 그 청문위원들께서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맞냐? 이 답변을 사실상 강요하다시피 반복적으로 질문했는데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도 확인 안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윤석열 정부조차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수 정부에서 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주적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사라졌던 부분이고요.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조차도 주적은 사라졌고 적으로 나오고요. 북한과 북한군, 북한 정권은 구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한 건데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군사적 대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한 축임과 동시에 남북 평화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게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같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관계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진척시켜 놓으면 다시 무위로 돌리고 보수 정부에서 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다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석에 올려놓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